다음은 이중가닥으로 이루어진 어떤 DNA X에 대한 자료이다. DNA X는 100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기쌍이기 때문에 전체 DNA X에는 총 200개의 염기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DNA X는 서로 상보적인 가닥 1과 2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가닥을 의미하는 거 맞죠? 가닥 1에는 아데닌과 타이민의 함량은 35%이고 가닥 1에서 아데닌분의 사이토신은 4분의 3, 가닥 2에서 사이토신분의 타이민은 5분의 2의 값을 갖고 있대요. 와, 완전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DNA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1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하나의 가닥이 있고요. 2에 해당하는 게 이런 가닥을 이렇게 있대요. 두 개의 가닥까지 그렸죠. 그리고 DNA X는 100개의 염기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염기가 100개, 이쪽도 염기가 100개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적용해 볼까요? 가닥 1에서 아데닌과 타이민의 함량은 3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의 염기 중에 아데닌과 타이민의 함량은 더한 값이 35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닥 1에서 아데닌과 사이토신의 이 값이 4분의 3의 값을 갖고 있고 가닥 2에서 사이토신과 타이민이 5분의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그대로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아데닌이 4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이토신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가닥 1에는. 그 다음 가닥 2에는 타이민이 2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이토신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닥 1과 가닥 2는 서로 염기가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되죠. 왼쪽에 아데닌이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타이민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돼요. ATG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데닌이 4개 있는 형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긴 타이민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아닌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전체 곱하기 2를 한 개수만큼이 오른쪽에 있는 염기의 비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수정된 거를 보면 타이민이 총 4개가 있고 여기에 사이토신이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사이토신이 총 10개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5분의 2라는 분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상보적 결합을 했고 그러면 여기는 사이토신이 있으면 여기는 구아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아닌은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토신과 결합하는 구아닌은 여기에 얼마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게 되는 거죠. 10개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데닌과 타이민의 합이 100개 중에 35개니까 이걸 또 구할 수 있어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값이 65개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얼마예요? 13이죠. 13에 몇 배를 해야지 65가 되죠? 5배를 해야지 나오겠죠? 그렇다면 정리가 좀 되네요. 아데닌이 4개가 있었으니까 4개의 비율이지만 사실은 이 65라는 숫자를 이렇게 두 개의 합이 맞추기 위해서는 5배수를 해야 돼요. 그럼 전체 5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데닌이 몇 개가 있어요? 5개. 4, 5, 20.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3개에서 5 하니까 15개. 그럼 구아닌은 몇 개가 있어요? 50개. 그럼 여기에서 아데닌과 타이민의 합이 35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타이민은 몇 개가 있습니까? 15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가닥 1에 해당하는 ATGC의 개수를 다 구했어요. 그럼 이거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가닥 2에 해당되는 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하죠?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가닥 1에는 아데닌이 몇 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그리고 타이민이 15개가 있고 사이토신이 15개, 구아닌이 50개가 있다. 그럼 이거랑 상보적 결합을 하는 가닥 2에는 타이민이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데닌이 15개, 그리고 구아닌이 15개, 그리고 사이토신이 50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면 돼요. 이거 구한 거예요. 이거. 와,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옳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닥 1에서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서로 같다. 가닥 1에서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는 20개, 15개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닥 2에서 구아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0개이다. 아니에요. 15개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민 대 사이토신 분의 아데닌 대 구아닌은 가닥 2보다 가닥 1에서 더 크다. 그럼 더 해봅시다.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답은 디귿이에요. 그런데 가닥 1은 어떻게 됩니까? 타이민 플러스 15 플러스 사이토신 15, 30이네요. 그리고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이니까 20 플러스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닥 2에서는요. 똑같이 어떻게 되죠? 타이민 20 플러스 사이토신 50. 와, 70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더 작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데닌, 구아닌 15 플러스 15 하니까 분모가 엄청 크죠. 어차피 전체 총 개수는 100개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큰 값을 지내게 될까요? 30분의 70이 70분의 30보다 더 많은, 더 큰 그러한 숫자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분석해서 가면 해결이 가능해요.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분석해 가면서 숫자를 갖고, 이게 문자가 들어가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숫자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연습한 다음에 해설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도 돼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 정답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